여러분, 체코 원전과 관련해서 지난번에 이 내용 잠깐 다뤄봤습니다만은 시기적으로 지금 또 한번 짚어봐야 될 것 같아서 이정윤 원자력 안전과 미래 대표님 모셔봤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반갑습니다. 지난번에 말씀을 해주시기는 했는데 좀 정리가 필요할 것 같아서요. 이번에 나갈 타이밍도 아닌 것 같은데 대통령이 부부동반으로 체코를 갔다 왔어요. 몇 가지 일단 첫째 궁금한 게 이번에 거기까지 갔으니까 뭐 계약서를 써갖고 올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더라고요. 안 쓴 겁니까? 못 쓴 겁니까? MOU 몇 개 예. 한 것 같습니다. 계약은 뭐 체코 대통령이 이제 인터뷰에서 기자회견 할 때 한 얘기 뭐 사실 내년 3월에 최종 계약하기 전까지 확실한 건 없다. 얘기한 게 전부 다고요. 그 대답을 받으러 간 것 같은 느낌이 좀 듭니다. MOU라고 하는 건 사실 별로 의미가 없는 거 아닙니까? 종이 쪼가리죠. MOU도 원자력 관련이라기보다는 예. 다른 일반 비즈니스 협력 그런 거와 관련이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삼성 재벌들이 현지에 투자하려고 하는 그런 반대급부랄까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MOU 수준으로 한 것 같고, 다른 특히 이제 원전 이 직접 수출과 관련해서 사실 대통령이 체코 가서 이번에 해결하려고 그랬던 거는 뭔가 가시적인 결과를 얻으려고 그랬던 거는 맞습니다. 근데 그 이유가 미국과 협상이 원활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예. 거 아니냐. 그럼 미국을 가야죠. 그렇죠. 그러니까 미국과 협상이 원활하지 않으니까 체코 대통령한테라도 가서 좀 뭔가 가시적인 결과를 내고 한국에 오면 나지 좀 서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으로 좀 외유성 출장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러면 대표님 보시기에 이번 출장은 성공 실패 어느 쪽이라고 보십니까? 실패죠. 실패. 예. 뭘 내놓는 게 없으니까. 예. 그냥 열심히 잘 해주세요. 뭐 이런 정도입니까? 그냥 원론선에서 지금 현재 이제 국면에 조금이라도 진전이 없이 그냥 그 상태다. 제자리 맴돌고 있다. 웨스팅하우스가 소송을 걸었기 때문에 폴란드 같은 경우는 바로 그냥 한국을 접고 바로 웨스팅하우스하고 계약을 해버렸거든요. 그런데 이제 체코는 그냥 한국에 가장 싸고 바라카 원전에서 공기 지연은 좀 있었습니다. 그래도 성공적으로 완수를 했다 이런 판단을 하고 한국과 우선 협상 대상자로 협상을 진행하겠다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앞으로 결말은 두고 봐야 되는데 미국이 어떻게 하느냐에 달려 있는 것 같습니다. 체결이 돼도 이게 이익이냐 아니냐는 따져봐야 될 문제인데 그 전에 지금 체결 자체도 불확실하다 이런 말씀인 거죠.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장사가 장사를 하는데 내 물건을 갖다 팔면 괜찮지만 남의 물건을 내 물건처럼 팔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그게 브레이크가 걸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러면 체코 쪽에서 만약에 최종적으로 웨스팅하우스 이런 걸 받아들여 가지고 계약을 안 했다. 적어도 한 나라의 대통령이 이런 것을 하러 갈 때는 다 깔아놓고 가가지고 광만 내고 오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번에 본인이 거기까지 갔는데도 계약이 안 되면 그건 엄청나게 부담이 클 텐데요. 지금 그 모양새입니다. 그러니까 4대 재벌그룹 총수까지 이렇게 데리고 갔었지 않습니까? 예. 근데 4대 재벌그룹 총수가 어떤 회사입니까? 삼성그룹 같은 경우는 아예 삼성전자 이런 것만 해도 한 회사가 300조 이상 매출을 올리는 회사잖아요. 근데 한수원 1년에 20조 매출을 올립니다. 그 회사를 위해서 300조 매출을 올리는 회사를 데려간 거거든요. 예. 그것도 4개 회사나. 이게 상당히 좀 부담이 될 수 있는 일인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고 결국은 아무것도 없이 빈손으로 갔다는 거는 이건 외교상의 패착이죠. 네. 되게 이제 자동차 파는데 자전거 끼워 팔 수는 있는데 자전거 파는데 자동차 끼워 파는 형국 아닙니까 지금? 지금 그렇게 된 꼴입니다. 사실 자동차 파는데 에어백을 추가로 해주겠다든가 이런 거는 있어도 에어백 한다고 차를 끼워 파는 그런 꼴이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도 있습니다. 이렇게까지 했는데 이제 안 되면 나중에 어떻게 감당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지금 웨스팅하우스의 공격은 일리는 있고 합당한 겁니까? 웨스팅하우스는 당연한 권리를 주장하고 있는 거고요. 또 한국의 그 기술 이전을 할 때도 물론 한국이 돈 주고 사왔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기술 이전이거든요. 기술 이전을 미국 연방법에 따라서 진행을 해왔고 또 그 법 조항에 따라서 진행을 했고 또 제3국에 갈 때도 그 연방법 그대로 적용해야 되기 때문에 그거를 원자력 산업계가 지금까지 너무 많이 이렇게 우리가 세계 최고 기술이니 세계 어디도 수출할 수 있고 바라크 원전도 잘 수출할 수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 세계를 제패하겠다. 뭐 이런 야심만만한 그런 얘기를 하고 있고 윤석열 대통령은 제대로 모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렇구나 하고 이제 같이 어떤 유착 관계가 형성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정경 유착이 아니냐 이런 생각도 하는데 그렇게 해서 수출을 추진을 했지만 원자력 산업계가 제대로 알고 제대로 지적을 하고 포지션을 가져가야 되는데 아니 미국 기술 갖다 우리가 수출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대통령이 뭘 합니까? 내가 1호 영업사원 하겠다 이렇게 된 거죠. 바보 만든 겁니다. 근데 이게 일단 지금 계약이 만약에 됐다고 쳐보죠. 그러면 24조면 지금 우리나라는 잭팟이라고 그러는데 맞습니까? 24조가 전체 예산 규모고요. 예. 거기에서 오너 코스트라는 게 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발전소가 건설이 되면 그 발전소를 공급하는 회사가 그 발전소를 건설하기 위해서 그 부지를 닦아야 되고 또 이제 뭐 도로도 닦고 송전선도 연결해주고 물도 들어오게 해주고 이런 거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오너 코스트라는 게 또 별도로 있습니다. 그게 한 30% 차지하는 것 같은데 그렇게 된다고 그러면 물론 이제 정확한 얘기는 아니고 대략적인 얘기입니다. 그렇게 되면 16조 정도 우리가 컨트롤할 수 있다. 10조에서 16조 정도 컨트롤할 수 있다. 그러면 그 중에서 또 60%를 체코 인더스트리, 체코 산업에 또 그쪽에서 공급을 받아야 되거든요. 예. 그쪽 생태계를 구축해주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우리나라 생태계를 구축하는 게 아니고. 근데 이제 윤석열 대통령 그것도 몰로 가가지고 우리 생태계 완전히 구축됐다. 신한울 3사 건설하면서 또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 생태계를 진짜 생태계가 뭔지 모르시는 것 같아요. 그거는 구매자가 엔지니어링 회사가 자기네들이 필요할 때 공급자를 구성하는 거거든요. 그게 생태계인데 뭐 건설을 해야 생태계가 구축이 되고 그거 아니거든요. 지금 웨스팅하우스 같은 경우는 건설하고 있지 않지 않습니까? 근데도 벌써 체코에다가 생태계 다 구축을 해놨어요. 웨스팅하우스가. 폴란드도 마찬가지고. 예. 그렇게 설계자가 가서 생태계를 구축하는 거지. 이거 뭐 국산을 뭐 꼭 우리나라 100%다 공급해야 이게 생태계가 되는 거고 그것도 아니거든요. 네. 비용과 관련해서 일단 24조라고 하는데 합리적으로 이게 이제 이익이 많이 남으면 그건 무조건 좋겠지만 실제로는 더 들어갈 돈이 있는데 24조 버는 것은 그것은 바보 같은 짓이고 손해보는 짓이잖아요. 지금 덤핑으로 그때 수주를 했다 그런 얘기도 나온단 말이에요. 지금 EDF나 웨스팅하우스가 제시하는 그런 가격에 비해서 거의 절반 그러니까요. 이하 수준이기 예. 때문에 이 덤핑 얘기가 나오는 거고요. 가능성이 있습니까? 덤핑 가능성이 많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냥 우리 UA 원전하고 비교할 일이 아닙니다. 여기에 체코에 들어가는 원전은 우리가 한 번도 건설하고 설계하지 않은 원전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거기에 유럽의 안전 인허가 요건을 적용을 해서 어마어마한 설계 변경이 들어갑니다. 근데 우리가 설계 변경을 할 때 예를 들어서 경남 용기가 있지 않습니까? 커다란 돔이 예. 있는데 그 벽이 한 개가만 있는 게 2개예요. 그리고 코어 캐처라고 해가지고 해결료가 녹았을 때 중대 사고 나가지고 녹았을 때 그걸 밑에서 받쳐주는 그런 설비도 신규로 들어가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냉각탑 육지에 들어가니까 거대한 냉각탑이 있거든요. 그런 거 우리나라 설계가 없습니다. 그럼 외국에 하청을 주고 할 거냐? 그럼 우리랑 그게 이제 서로 설계적으로 연계성이 가져가면서 상세 설계 단계에서 오류가 발생할 가능성이 되게 높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 상세 설계를 거의 안 해봤어요.
왜냐하면 미국 거 그냥 갔다가 복제 설계만 하고 조금씩 변경을 하다 보니까 엔지니어들이 설계자들이 상세 설계할 수 있는 마인드가 안 돼 있는 거예요. 예. 또 경험도 별로 많지 않고 그 가운데서 저기 에러가 생기면 바로 물적 손해가 연결이 되거든요. 뭐 물건을 다시 만들어야 된다든가 이런 사건들이 계속 발생하는 개연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UAE 가격하고 우리 가격이 조금 높지 않느냐. 이거 인위적으로 그렇게 비교해서는 안 됩니다. 아니 근데 덤핑을 하는 이유는 지금 손해를 보고 공사를 해 주더라도 다음에 또 어떤 것에서 조금 리커버리가 되니까 하는 거 아닙니까? 지금 그런 계산은 있는 겁니까? 황조 한손 사장이 그 얘기를 하긴 한 것 같아요. 예. 뭐 처음부터 이익 보고 들어갈 수 없지 않느냐. 좀 예. 손해 보더라도 그 다음에 이익을 보겠다. 왜 처음에 설계할 때는 first of kind라고 그래가지고 이런 이제 오류 사항들이 많다고요. 그러니까 그 다음 호기가 또 쭉 있으니까 그때부터는 경험을 반영을 해서 공정을 효율적으로 해가면서 이익을 올리겠다. 이런 생각인 것 같아요. 근데 그러기에는 불확실성이 너무 크다. 왜냐하면 검증이 안 된 기술을 설계를 지금 가져가서 하려고 그러는 거거든요. 이번에 체코 원전 몇 호기입니까? 1, 2호기인데, 5, 6호기죠. 예. 듀커반이. 기존에 5, 6호기. 있는 원전은 어디에서 만든 겁니까? 러시아. 러시아. 예. 이번에 러시아도 입찰에 참여했나요? 배제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전쟁 중이라서. 우크라이나하고 전쟁을 하고 아. 있고, 체코가 우크라이나를 지원하고 있거든요. 예. 예. 그래서 배제됐고 예. 그럼 웨스팅하우스하고 우리하고 붙은 겁니까? EDF하고 우리랑 경쟁을 했는데, 예. 웨스팅하우스는 입찰 단계에서 체코가 제시하는 조건이 자기네들한테는 불합리하다. 예. 마음에 안 든다. 좀 더 올려라. 뭐 이런 어떤 이제 협상 과정에서 이제 그 조건을 수용할 수 없다. 이렇게 해서 탈락이 됐죠. EDF는 컨소시엄입니까? EDF는 우리나라 한국전력공사 같은 회사인데 원래 프라마톰이라는 제조 건설 설계 회사가 있었거든요. 그 회사가 망했어요. 예. 그래 EDF 아레바로 또 바뀌었다가 아레바가 또 망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전력공사가 흡수한 겁니다. 그 EDF가 수출한 거죠. EDF는 어느 나라? 프랑스입니다. 프랑스. 그럼 프랑스하고 우리하고 이제 최종적으로 붙은 최종적으로 거군요. 경쟁을 했는데 뭐. 근데 프랑스가 제시했던 금액이 우리나라가 제시했던 금액의 2배가 맞습니까? 예. 한 45% 수준으로 들어갔던 얘기가 있습니다. 그렇게 절반 가격으로 수주를 따냈는데도 전쟁긍긍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그게 이제 소유권 문제가 걸려 있는 거죠. 그렇게 웨스팅하우스가 소송을 걸었지 않습니까? 지적 예. 재산권 소송. 그렇게 10CFR 파트 810이라고 미국의 그 조항이 있거든요. 연방법에 그 규정에 그런 게 있는데 거기에 따라서 사전 승인을 받지 않고 수출하니까 이거는 위반이다. 이렇게 된 거거든요. 예. 그래서 소송을 한국에 대해서 제기를 했거든요. 지금 진행 중인데 2심이 진행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벌써. 그래서 어떻게 결말이 날지 모르겠는데 일단 우리는 그렇게 유리한 입장이 아니다. 그러면 만약에 이제 그래도 우리나라 대통령까지 가서 이렇게 했으니까 체코에서 그 체면을 생각해서라도 오케이 계약서를 쓰자라고 했다고 칩시다. 그래도 웨스팅하우스가 체코에서는 안 받아들여 줬다 하더라도 또 국제적으로 거래하는 뭐 어떤 기구도 있고 이런 데 제소하고 그럴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지금 미국 연방법에 따라서 이것이 움직여져 왔고 앞으로도 움직여야 되기 때문에 미국과 무역적인 분쟁까지 일으키면서 원전을 수출할 가치가 있느냐는 거죠. 그러기에는 예. 너무 많은 큰 거를 내줘야 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이거는 우리가 굉장히 조심해야 되거든요. 이번에 이제 계약 최종 체결은 가능성은 얼마나 보십니까? 계약 체결 가능성은 웨스팅하우스의 결정에 달려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이런 분쟁이 더다시 다음부터는 일어나지 않도록 이번에 소송을 제기한 거 끝장을 볼 것 같아요. 근데 한국은 예. 그걸 갖다가 아니 웨스팅하우스가 돈을 더 달라 그러는 거야. UAE에서 10% 달라는데 이번에 체코에서는 20% 달라 그러는 것 같아. 뭐 이런
쪽으로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이거는 지적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 그리고 그 침해를 당한 그 조직 회사 거기에 사실 신뢰되는 말이나 마찬가지거든요. 예. 폄하하는 얘기거든요. 그 협상에도 별로 도움이 안 됩니다. 그렇게 얘기하고 다니는 게 우리나라 언론들도 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거 좀 조심해야 될 말입니다. 거기는 지금 앞으로는 이런 문쟁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끝까지 가겠다는 건데 이게 위법으로 판결이 나면 최고 무기징역까지 갑니다. 이게. 예. 그래서 지금 이 문제 그렇게 간단히 볼 상황이 아닙니다. 그리고 플랜 B를 만들어 놓고 가야 되는데 지금 하는 거 보니까 플랜 B가 없어요. 그냥 올려 달라는 대로 그럼 줄 테니까 그냥 계약하자 이렇게 얘기할 가능성도 있는데 웨스팅하우스가 그런 대로 하고 움직일 것 같지 않아요. 웨스팅하우스가 끝까지 버티는 게 이제 최악의 시나리오인데 만약에 중간에 어느 정도 합의를 보았다고 치죠. 그래도 지금 덤핑으로 수주를 했는데 그러면 웨스팅하우스에 그에게 기술료를 준다든지 또 얼마를 좀 띄워준다든가 그러면 우리는 남는 거 하나도 없을 거 아닙니까? 지금 그렇게라도 하겠다는 게 의지 같아요. 손해를 보고라도. 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국가 예산으로 지금 하는 거지 않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좀 국회가 좀 나서가지고 예. 이 문제에 대해서 좀 짚고 넘어갈 거 짚고 넘어가고 너무 무리하게 하는 거는 제동을 걸어야 되지 않느냐. 왜? 저는 오히려 웨스팅하우스가 고맙습니다. 제가 내용을 알거든요. 수출 이거 우리가 상세 설계 능력이 안 되기 때문에 얼마가 적정할지 모릅니다. 얼마가 적정할지 몰라요. 그냥 지금 현재 덤핑으로 들어갔네 뭐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그것도 확정 금액이 지금 얼마인지 공개를 안 하고 있거든요. 우리가 제시한 금액을 확정 금액인데 그렇다면 그걸 넘어가는 예산은 우리가 돈 다 물어내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면 이런 계약 구조라면 이거는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오히려 웨스팅하우스가 그걸 제동을 걸고 있는 거에 대해서 오히려 국가 이익 차원에서는 감사하다는 생각입니다. 그러면 대표님께서는 우리가 아예 뛰어들지 말았어야 하는 게 옳다고 보시는 거군요. 저는 이제 뛰어들지 말았어야 한다라고 생각하는 이유가 하나가 있고요. 또 뛰어들더라도 해야 되는 그 방안이 또 있습니다. 근데 이제 뛰어들지 말아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거는 국제 에너지 시장의 대세는 이미 재생에너지 시대로 가고 있기 때문에 원자력이 그렇게 뭐 원자력 사업자가 앞으로 뭐 리바이벌이 일어나고 있다 뭐 이런 얘기 그건 사업자 얘기고요. 실제로는 내려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재생에너지 경쟁력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지속 가능한 사업 분야로 빨리 갈아타야 된다. 그 타이밍 놓치면 망하는 거거든요. 일반 산업 분야도 다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우리가 들어가더라도 그러면 어떻게 들어갈 것이냐. 이게 웨스팅하우스 지적 소유권을 존중을 하면서 수직 계열화로 가는 게 가장 좋다. 우리 장점을 살리고 웨스팅하우스 장점을 살리고 합동으로 이렇게 들어가는 것이 가장 좋은데 우리가 독자적으로 가자는 그런 그 지적 소유권자의 동의 없이 이렇게 가다 보니까 무리가 생기는 그런 상황입니다. 원자력 산업계가 그런 내용을 또 법 규정이나 이런 거를 제대로 파악을 하고 전략을 수립했어야 되는데 너무 무리하게 들어갔다. 이렇게 판단됩니다. 말씀을 듣다 보니까 참 이렇게 바보 같은 짓을 하고 있나 막 속이 많이 상하려고 하는데 어떠세요 대표님? 아는 것만큼 보인다고 원자력 전문가신데 원자력의 미래 계속 늘어나는 게 좋습니까? 아니면 줄어드는 게 좋습니까? 아니 제가 제 고향이 충북 제천이거든요. 예. 제천인데 산에 이번에 추석 때 올라갔더니 39도더라고요. 원래 제천이 굉장히 추운 도시거든요. 제 평생 제천에서 39도까지 올라간 적 처음 느꼈습니다. 그렇게 무한하게 떨어지는 에너지를 사용할 생각을 안 하고 열을 만들어요. 핵을 깨가지고 또는 석탄을 떼가지고. 왜? 전기를 생산하기 위해서. 그 많은 에너지를 만들어가지고 3분의 2는 환경에 또 버립니다. 이 더운데. 그리고 그 3분의 1은 또 전기로 만들어가지고 전기를 쓴다고 또 열을 또 만들어요. 그러니까 지구가 더워질 수밖에 없는 거죠. 전 세계적으로 화력발전소, 원자력발전소 뭐 이런 게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태양광 에너지는 무한히 쏟아지는 에너지를 그냥 받아가지고 전기를 만들면 되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우리가 핵을 쪼개가지고 안전성
그다음에 폐기물 이런 문제는 계속적인 갈등을 일으키지 않습니까? 그런 사업을 왜 하냐는 거죠. 그냥 자연이 떨어지는 자연에너지를 최대한 활용하는 게 지금 기후위기 시대에 있어서 최고의 엔지니어링 또는 기술적인 과학뿐만 아니라 가치가 돼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인위적으로 핵을 쪼개고 또 영원히 10만 년간의 핵 폐기물을 생산하는 것이 발전소냐? 발전소가 아니라는 거죠. 10만 년 남는 폐기물을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데 그걸 생산하는 원전은 전력을 생산하는 게 아니라 사용 해결료인 고준위 핵 폐기물을 만드는 그런 생산소다. 이렇게 보이는 거죠. 평생 원전을 만들어 오셨는데 그런 말씀을 하시니까 저도 안에서는 예. 내부에서는 진짜 모르고 거대 조직의 일환으로서 그냥 제 일을 열심히 하다 보니까 전체가 안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가지만 봤었는데 떨어져 나와서 우연한 기회에 후쿠시마 이후에 안전 활동을 하면서 이제 시민 활동으로 돌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전체가 이제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원자력 산업계가 잘못 가고 있다. 이걸 계속 저는 얘기하고 싶은 겁니다. 예. 잘못 가고 있어요. 해법이 있을까요? 해법은 구조적인 전환을 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면 원전을 건설하는 거고 또 그걸 개발하고 SMR을 담보다 이거 다 헛거거든요. 핵융합 다 헛거예요. 왜냐면 방금 말씀드린 대로인데 그거 말고 방사선 융복합 분야가 고용 효과가 10배가 큽니다. 원전 산업보다. 그렇기 때문에 4배 내지 10배가 더 큰데 그쪽으로 좀 집중을 해서 그건 지금 우리나라 불모지대거든요. 그쪽으로 열심히 해가지고 세계적인 경쟁력을 키우고 또 그건 지속 가능한 사업이기 때문에 그쪽으로 꾸준히 해나가는 게 오히려 크게 또 고용도 창출되고 원자력을 공부하고 싶은 후배들한테도 그런 진로를 제시하는 게 오히려 더 미래지향적으로 바람직하다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원전을 얼마나 더 지어야 될 건데 그러면 가동하는 거 안전하게 돌리고 신규 건설하는 거는 이게 너무 정경유착이 돼 있어요. 예, 그래서 좀 그렇게 바람직한 산업 형태로 가는 게 아닌 것 같다. 또 지속 가능하지 않잖아요. 생태계 얘기하는데 원전 생태계 얘기하잖아요.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도 그 체코 가가지고 그 얘기를 했어요. 신한우 3사 건설 들어가서 우리 생태계 완전히 구축됐다. 이런 얘기 하거든요. 근데 자, 2009년에 UAE 원전 수출하고 나서 지금 이제 수출 어떻게 될지 안 될지도 모르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까지 15년이 지나갔는데 그때 수출해가지고 중소기업이 원자력 비중이 70%랍니다. 어떤 중소기업이. 그 중소기업이 더 이상 수출이 안 되니까 망했다 그래가지고 탈원전 때문에 망했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15년 전에 한 번 수출하고 15년 지나서 지금 와서 수출될까 말까 이런 상황인데 이걸 바라보고 우리가 지속 가능한 사업이라고 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특히 중소기업한테 원자력 수주를 주는 조만한 매출 구조를 갖고 있기 때문에 조만한 큰만 줘도 그 회사는 뭐 자기네 1년 매출의 몇 배가 될 수 있는 그런 걸 받으니까 야, 돈 번다 이런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독약을 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일 공급하고 나면 이제 일이 없어요. 그러면 이제 쫄쫄 굶는 거거든요. 그거 한다고 공장도 늘리고 투자도 했는데 이자를 어떻게 담당합니까? 그러니까 회사가 문 닫는 거예요. 이거는 산업 생태계를 키우는 게 아니라 망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중소기업들이 비중을 너무 크게 가져가지 않도록 잘 유도를 하고 이 지금 원전 생태계를 대통령한테 잘못 알려줬어요. 이거 생태계는 이게 생태계가 아닙니다. 지속 가능하게 갈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게 생태계가 구축이 되는 건데 그럼 다른 산업하고 좀 많이 구조 전환을 해서 갈 수 있도록 도와주고 원자력 하는 기업들이 원자력 안 할 때 자구책을 구성. 두산중업 같은 경우가요. 두산 에너빌리티 거기가 뭐 굶어 죽는다 이러잖아요. 원전 없으면 아니에요. 전체 매출의 5%밖에 안 됩니다. 전체 매출의 원전 산업 비중이 5%인데 그게 왜 그러냐? 자체적으로 벌써 구조 전환을 해가지고 원전 비중이 없더라도 좀 매출이 안 올라가더라도 자기네들은 다른 사업으로 계속 회사를 영위할 수 있도록 다 사업을 다각화해 놓고 있는 거죠. 중소기업들이 원자력 비중이 70%다. 그 회사는 오래 못 갑니다.
윤석열 대통령한테 기후위기나 환경에 관한 철학 이런 것은 애시당초 기대하지도 않았지만 그나마 이제 돈벌이가 되니까 실용적인 차원에서 이렇게 하나 보다 그렇게 좀 해석을 해주려고 했는데 오늘 대표님 말씀 들어보니까 그것도 아닌 것 같고 예, 참 단위님께서요 이런 걸 두고 팩트체크라고 하죠.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는데 시의적절하게 귀한 분 모셔서 유익한 정보 잘 들었습니다. 자세한 설명해 주신 이정윤 대표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저를 대신해서 감사의 말씀 보내주셨네요.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24조 잭팟 터뜨렸다고 난리치고 그 시점 잘 안 되는 것 같으니까 지금 체코까지 가서 뭘 해보려고 합니다만 그것도 쉽지 않은 것 같은데 막상 된다고 해도 걱정이니 이 일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늘 이정윤 대표님과 이런저런 얘기 나눠보면서 더 걱정되고 또 분노마저 치밀어 오르는군요.